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11월 새 달이 밝았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열심히 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토요일이지만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오늘 11월 그리고 11월 1일 열심히 하라고 구독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정말 많아요. 오늘 경기가 정말 많아서 전체적인 흐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오늘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A리그고요. 오클랜드 대 애들레이드 대 오클랜드입니다. 현재 이 경기는 중원 압박 완성도 그리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승부를 가를 거라고 보고요. 오클랜드의 베르스트라테를 중심으로 상대 빌드 빠르게 차단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금 어, 주차장에서 찍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애들레이드 말씀드려 보이면 중원 커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전진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너무 작고요. 이 유바노비치 훌륭한 공격수지만 역습이 좀 느린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 승, 오클랜드 승 보시면서 음, 만약에 조금 대단까지 노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핸디 승까지도 좀 보고 싶은데 요거 오늘은 핸디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버까지 이렇게 두 개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 일본 리그입니다. 오늘 일본 리그 또 경기가 좀 있고요. 그러면 오늘 가시와 레이소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가시와 경기.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 밸런스가 좀 안정된 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터 조심스러운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점수가 좀 많이 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의견입니다. 의견은 언더 의견 드리면서 살짝 무승부까지도 살짝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리그 경기 꽤 많아요. 그래서 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FC 그리고 전북 대 강원FC. 현재 지금 강원FC 같은 경우는 가시권 마지노선입니다. 현재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종기가 좀 분명하고 이번 경기 꼭 승리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후반부터 전개 속도에 힘을 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이 전북 같은 경우는 개인 기량 한 방 한 방이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승우 같은 경우, 또 권창훈 같은 경우 조금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좀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요즘 같은 경우는 강원은 김대원을 중심으로 역습이라든지 전북의 느린 리커버리를 커버릴 확률이 높고 이 전북 같은 경우는 꼼파뇨가 지금 현재 없고 이 로테이션이 좀 증가하면서 서로 연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승 동기부여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강원 FC의 승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 서울, FC 서울 대 대전이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대전의 이 주민규 결정력 그리고 아르난데스의 돌파, 공격 리듬 완성되고 있고 서울은 지금 중원 전개 속도가 느리고 이선이나 전방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피트 퀄리티나 전방 효율성 모두 대전이 우세하면서 홈 2점까지 가져간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전 승 의견 드리면서 오버도 좀 잘 잡혀서 오버 기준점 잘 잡혀서 오버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대 서울 이랜드 대 경남. 현재 말씀드려보면 박현빈이라는 선수의 인터셉트 그리고 이은영, 바스아니의 빠른 전환이 경기 리듬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남 FC고요. 이 안산은 지금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제가 지금 다른 거 말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팀 이름을 잘못 보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제 경남 FC 대 서울 이랜드, 서울 이랜드 대 경남 FC.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에올레르 그리고 오스마르 이런 패스 템포 변화 때문에 경기 리듬을 좀 장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윙백 복귀 타이밍이 늦어서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린다. 그리고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서울 이랜드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올레르의 왼발 킥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조합 같은 경우는 서울 이랜드의 승을 조심스럽게 보면서 안정적으로 보면서 번호보 같은 경우는 오버까지 이게 핸디를 가져간다 그러면 핸디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핸디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팀 다시 한번 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 수원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 벌어지면서 이규성이 하강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전진 패스 구조로 전개를 취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요.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현재 수비 간격이 좀 너무 벌어지고 있고 측면 1대1 대응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의 승, 수원 삼성의 승을 보면서 핸디까지도 살짝 요거는 세모, 핸디 승을 살짝 세모 가져가면서 기준점이 지금 3.5 잡혔거든요. 그래서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남자 농구입니다. 고양 소노의 창원 LG, 지금 고양 소노 2승 7패, 그리고 창원 LG 7승 2패,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고양 소노 같은 경우는 다음날, 안양 정관장 때문에, 그리고 서울 SK를 또 연달아 만나야 되는 LG, 창원 LG, 이 만남이거든요. 둘 다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 다 체력을 비축할 확률이 높고, 창원 L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규 시즌 다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 아셈 마레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양준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고양 소노 같은 경우는 다연패입니다. 다연패. 다연패이기 때문에 케빈 템바우라든지 이정현 활약에도 오늘 아무래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창원 LG의 승 가면서 스무패까지도 오늘 노려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핸디 4.5면 차라리 스무패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번호보는 살짝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자 농구 서울 삼성 대 부산 KCC. 화제의 부산 KCC 대 서울 삼성 이 경기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KCC가 1승 2패로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탑 플레이어들 많고 상위권 수준입니다. 쏜농 꾸준히 더블 기록하고 있고요. 허웅도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득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준영이 곧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공격 옵션도 다양해질 거고 수비 전환도 한층 안정감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홈에서 2연승 달리면서 나름 분위기를 끌어올렸거든요. 외국인 듀오 하지만 외국인 듀오 의존도가 너무 높고 경기 후반 아직도 집중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동배가 부산 캐시 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승호패까지도 살짝 노려볼 만한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은 마인 잡고 가셔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남자 배구 V리그입니다. 남자 배구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공격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거기에 리시브 불안하면서 전술적 한계가 보인다. 즉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후반 실책이 많다. 반대로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리시브가 안정됐고 이 세터들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밸런스는 잘 유지되고 있고요. 중앙, 측면, 득점 루트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블로킹, 상대 강타 조율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한국전력은 홈에서 투방 기세를 살려서 세트를
뭐 한두 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직력 그리고 후반 집중력에서 삼성화재가 확실히 앞서는 경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서 삼성화재 승 보면서 어, 핸디랑 언어보는 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승만 보셔도 다볼 가져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 뉴캐슬 대 시드니 대 뉴캐슬입니다. 그 전에 저희 그 토토 아카데미가 항상 경기 전, 한참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의견들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저희의 의견을 맹신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참고만 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너무 변수가 많은 스포츠를 미리 예측하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꼭 감안하셔서, 방송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뉴캐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FC 같은 경우는 현재 전방 압박 타이밍이 너무 느려서 수비 간격이 자주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 바돌라토라든지 로즈의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뉴캐슬의 승 보면서 핸디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점수도 좀 높게 잡혀서 언더까지 의견 드리면서 다음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V리그 여자 배구입니다. GS 칼텍스 대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 GS 칼텍스고요. 아무래도 이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리시브 라인이 좀 많이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과 측면의 공격 밸런스가 매우 좋다. 그리고 빠른 공격 템포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로공사는 강타 위주의 공격으로 좀 승부를 하는데, 리시브가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볼 배급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서 상대 블로킹 라인을 쉽게 읽히는 약점이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X 칼텍스가 아무래도 도로공사 좀 홈에서 2점 가져가면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국내 K리그 김천 상무대 포항 스틸러스 대 김천 상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김천, 곧 병장 전역으로 조직력 중심이 완전 붕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포항은 그래도 기성용 중심으로 중원 지배라든지 템포 유지 아직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감히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포항의 승에 의견을 드리면서 핸디까지는, 핸디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폴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 또는 다폴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 기본 배당 까실 분들은 충분히 1마인까지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2마인은 좀 애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의 승 1마인 거기에 오버까지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대 울산 대 안양이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이 못다 중심으로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세컨드 볼 장악, 공격 전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조직력을 지금 재정비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직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아직 오후 경기다 보니까 변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안양은 이 못다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연계라든지 세컨볼 회수 구조 거의 완성형이다. 그다음에 울산은 아직 좀 전술 밸런스를 되찾는 과정이라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홈에서 진행하는 안양의 승을 한번 드려보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1프렌에 가장 동그라미 2개 드리고 FC 안양의 승까지도 같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대 안산 그리너스. 아까 제가 좀 헷갈렸던 이 부천 FC 같은 경우
부천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박현빈의 인터셉트, 그리고 이은영, 바사니의 빠른 전환, 경기 리듬이 꽤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감독이 교체되면서 라인 밸런스라든지 세컨볼 집중력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은 먹여주는 경기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부천 FC의 승 하나 정도 보시면서 요 경기 밥볼 가져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김포 대 화성 대 김포고요.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김포의 근거리 러닝이라든지 리바운드 슈팅 요런 게 지금 이중 루트가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성 같은 경우는 세컨 지역 박스아웃이라든지 측면 복귀 타이밍이 아직은 좀 늦다라는 평입니다. 그런 게 반복될수록 위기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포FC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포FC의 승 정도 보면서 오버까지도 살짝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자 동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원주 DB 대 울산 모비스 대 원주 DB고요. 원주 DB 현재 6승 4패, 울산 현대모비스 4승 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DB 같은 경우는 2연승으로 분위기 완전히 되찾았고요. 헨리 앨런스 꾸준히 팀 공격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선 알바노 트리플 더블 기록하면서 경기 흐름 완벽하게 컨디션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울산 모비스는 원주랑 다르게 2연패로 좀 분위기 살짝 다운돼 있고, 거기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도 득점이 좀 잘 안 나오고, 외곽도 좀 많이 저조하다. 그리고 수비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주 DB승 가져가시면서, 핸디까지도, 어,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 리그입니다. 메가서 대 웨스턴 시드니 대 메가서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카세레스 그리고 이코노미디스의 원투 패스 조합, 하프 스페이스 잘 흔들고 있다.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같은 경우는 공격 전환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그리고 후방 리커버리 너무 늦어서 실점, 찬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실점 확률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 게다가 홈에서 강한 템포를 보이는 메가서가 오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선택은 1프렌이겠죠. 1프렌 보시면서, 메가서 FC 승까지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선택은 메가서 FC의 1프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자 아시아 농구입니다. 울란자크 대 뉴타이페이 대 울란자크고요.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요 경기까지 뭐 주력으로 가져가실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면 울란자크 같은 경우는 알바르크 도쿄 상대로 저번 경기에서 데뷔전에서 완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언 밀러라는 선수가 그리고 에페 오디기 요 선수들이 20점 이상 득점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뉴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창원 LG한테 이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올란자크에게는 오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란자크승 다풀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진짜 배당도 좀 노리고 나는 그래도 뉴타이페이보다는 올란자크 좀 응원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핸디승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핸디 승까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네요. 정말 많은 경기인데, 요것도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스터 시티 대 블랙번 대 레스터 시티고요. 핵심만 말씀드려보면 레스터 시티는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는 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다카의 점프 타이밍, 윙크스의 킥 정확도, 슛의 정확도는 후반 승부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로 블랙번 같은 경우는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 그리고 세컨볼 대응 느린 거, 이렇게 감안하면 가장 좋은
선택은 레스터 시티의 승까지 보시면서 오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승, 오버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리치 시티 대 헐시티, 헐시티 대 노리치 시티고요. 이 노리치 시티의 스트릿백 라인 현재 지금 계속 간격 유지가 되지 않아서 하프 스페이스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 헐시티 같은 경우는 이 측면 전환이라든지 중앙 압박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킨툴라 그리고 제라트의 침투 타이밍 그래서 이 두 선수들도 노리치 시티의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 안정성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가른다라고 보면 저희는 이번 경기는 헐시티의 승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오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조금 부담되는 의견일 수 있는데, 요거는 아직 오늘 저녁 한참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들도 있으니까 항상 저희 의견 말씀드리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지, 뭔가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뭐 예언가는 아니잖아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웨스트로 브로미치 거기에 세필 이 경기입니다. 지금 웨스트로 브로미치 같은 경우는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세트피스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셰필드 같은 경우는 쓰리백 간 간격 너무 지금 자주 벌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비 불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로 브로미치의 승까지도 보고 점수는 언더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스페인 라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아레알 대 라요올 대 비아레알이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예레미 피노의 폭발적 스피드 그리고 게이의 침투 타이밍 이게 전환 효율을 완전히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요 같은 경우는 전진 압박 후에 리커버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하프라인 뒤에 공간 노출이 작게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페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공격 리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아레알의 승을 보면서 살짝 핸디승까지도 같이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리에 A 우디네세 대 아탈란타 대 우디네세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의 이 스카마카 그다음에 데카탈레아에르 그다음 피살리치의 연계가 세컨 지역 빠르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라인이 복귀가 좀 느려서 압박과 커버 타이밍이 좀 엇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이 상대 빌드업 완전히 끊어서 경기 리듬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의 승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살짝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오늘 경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좀 찝어드리려고 요약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가 많네요. 정말 열심히 하라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츠 대 브레멘 대 마인츠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의 이 출발점은 너무 좋은데, 뒷라인 커버가 자꾸 늦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재성 그리고 시브의 움직임으로 세컨 라인 빠르게 점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밸런스, 전환 속도, 공간 활용 모두 마인츠가 한 발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츠의 승 보면서 핸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프치히,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 타이밍이 좀 늦다라는 평이 있고요. 중원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그게 반대로 라이프치히의
까르도주, 네, 마카요코, 중간 침투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바움가르트너의 전진 패스 타이밍, 공격 전환의 핵심 리듬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는 라이프치히의 승, 거기에 핸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3.5 잡혔는데 3.5 잡히면서 저희가 공부할 땐 2.5 잡히면은 오버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공부한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온 베를린, 그다음에 프라이부르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일리치의 이 전진 패스 타이밍이랑 안사이 침투가 프라이부르크의 중앙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유니온 베를린이. 그리고 이 케디라의 중원 커버, 리커버리 능력이 경기 밸런스를 계속해서 직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압박 타이밍이 좀 어긋나면서 세컨드 볼 대처 느리고 수비 밸런스가 지금 무너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유니온 베를린의 승 보면서 핸디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언더까지 같이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파울로 짱크트파 짱파 짱크트파 대 글, 글라트바. 이게 배트맨이랑 팀 이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다시 정정해서 장크트파 그다음에 민헨글라 이렇게 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크트파 같은 경우는 홈에서 템포 조절 좋고 전방 압박도 잘해서 초반 주도권 잡아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 페레이라 라게의 패스 전개 그리고 사나니의 컵백 크로스 공격의 중심이 되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넨글라 같은 경우는 최근 8경기 18실점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오버고요. 오버의 승까지 같이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덴하임 대 프랑크푸르트 대 하이덴하임이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현재 좌측 풀백의 복귀가 좀 늦어지면서 측면 뒷공간 자주 열리는 불안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이 바흐야와랑 도안리치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컷백 루트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프랑크푸르트의 승 보시면서 핸디, 핸디는 핸디는 보지 않고 음, 언어버도 요건 그냥 정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두 경기는 저희가 언어버까지는 공부하지 않아서 요 모습이 제일 좋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대륙을 자꾸 넘나드는데, 대륙을 넘나들진 않죠. 나라를 넘나드는데, 쉽지 않네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고 네,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버밍엄 시티 대 포츠머스 대 버밍엄 시티고요. 후루아시가 타이밍이 빠른 전형적인 전진형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후반 세컨드 볼에서 결정적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백승호 템포 조절이라든지 볼 배급 능력이 이 버밍엄 공격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밍엄 시티. 포츠머스 같은 경우는 세컨볼 집중력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떨어져 있고 템포도 좋은 버밍엄 시티가 포츠머스를 압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버밍엄 시티의 승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 핸디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2.5 잡히면서 오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찰턴 대 스완지 시티 대 찰턴이고요. 이 스완지의 세컨 라인 커버 지역이 찰튼의 이 역습 전개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프터 그리고 도어티의 이 침투가 상대 수비 라인 분산시킬 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술 밸런스라든지 전환 속도까지 감안하면 찰튼이 오늘 홈에서 좋은 모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턴의 승까지 보고 핸디 보지 않고 살짝 언더까지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스포드 대 미럴입니다. 옥스포드는 이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지금 최근 너무 늦고 공격 템포도 끊기고 수비 복귀도 좀 떨어집니다. 이 반대로 미럴은 스몰분 중심으로 빠른 패스, 그다음에 측면 공간 자주 잘 확보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모습은 좋은 의견은 오버라고 보고 있고요. 어, 조금 배당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러의 승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퀸즈파크, 그다음에 ipswich 경기입니다. 퀸즈파크 같은 경우는 사이토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거기에 덴벨레의 포지셔닝으로 공간을 좀 잘 활용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swich 같은 경우는 현재 전진 압박 후에 리커버리 지연까지 있어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좀 불안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버리 타이밍이라든지 전환 속도에서 퀸즈파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전술적 완성도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퀸즈파크 대 ipswich 경기는 토토 아카데미에서 퀸즈파크의 감히 승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더비 카운티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 같은 경우는 중앙 압박에 이 전개를 좀 잘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격 템포도 좀 많이 느려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 트래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좀 많이 넓어져 있고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려보면 체력, 압박 유지력에서 더비 카운티가 원정이긴 하지만 좀 더 셰필드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 확보 가능성이 더비 카운티가 조금 더 있다라고 저희는 공부했습니다. 저희 배당 보고 저희가 의견을 꺾지는 않을 거고, 최종 시작 전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 전력상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선 더, 더비 카운티의 승 보면서 오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토토 아카데미는 상대의 양팀 전력을 최대한 많이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견을 드리고, 그만큼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인지하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스햄튼 대 프레스턴 대 사우스햄튼입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가 지금 최근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압박 대응도 좀 너무 느리고요. 거기에 반대로 프레스턴 같은 경우는 제비슨, 스미스, 토다르손 이 삼각 압박 라인이 하프라인 이후를 완전히 주도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이 두 경기에서는 프레스턴이 전개 안정성이라든지 압박 타이밍, 세컨볼 집중력까지 모두 프레스턴 쪽이 한 발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과감하게 또 사우스 프레스턴의 승, 사우스햄튼의 패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좀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오버로 의견을 드리면서 요거는 소액으로 이렇게 좀 배당 차이가 너무 나고 저희 의견이랑 다른 경기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토크시티 대 브리스톨 대 스토크시티입니다. 이 경기는 스토크시티는 중앙 템포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공격 완성도가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윙백 중심으로 전개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수비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공격 루트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득점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경기는 무승부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넘어가네. 와포드 대 미들즈브러 대 와포드. 지금 와포드 같은 경우는 탈압박 과정에서 이 백패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백패스가 너무 많아서 공격 템포가 좀 끊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는 이스칸데로프 중심으로 전진 패스라든지 경기 주도권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즈미르 자예프랑 슈쿠로프의 연계가 2선에서 세컨드 찬스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미들즈브러의 승 가면서 조금 확률, 오버에 동그라미 2개, 미들즈브러 승에 동그라미 하나 정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브라이턴 대 리즈 유나이티드 브라이튼이고요. 리즈는 풀백 간 커버 타이밍이 좀 어긋나고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는 약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미토마 같은 경우는 대각 침투 타이밍 완벽하고 이 웰백의 연계 플레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서 음, 이 오라일리의 패스 시야 그리고 볼 배급이 브라이튼의 공격 템포를 유지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리즈 유나이티드보다 브라이튼이 조금 앞서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배당도 잘 잡혔기 때문에 브라이튼 승 의견 드리고 핸디 보지 않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리 대 아스널 대 번리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번리 중원 간격 벌어지면서 세컨볼 대응 잘 못한다. 아스날 너무 잘한다. 외대고르 마주에케 정말 잘하고 점수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기본 다 톨 가져가시는 분들 이렇게 그냥 아스널 승 하나 가져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핸디까지도 1마인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요 두 경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트퍼드고요. 브랜트퍼드 같은 경우는 이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넓어서 수비가 좀 많이 느리다 중앙에서. 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 휴즈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수비를 찢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테타, 이 사르가 이 박스한 공격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핸디까지는 살짝 세모라서 X까지는 아니지만 1마인까지는 세모, 얘는 패스, 여기에 오버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풀럼 대 울버햄 대 풀럼입니다. 이 경기는 이 루키치의 방향 전환 타이밍이 울버햄튼의 수비를 흔들면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풀럼 같은 경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빠른 세컨 찬스, 공격 효율 너무 좋다. 그리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측면 전환 타이밍이 너무 느려서 이 수비가 다 들어오고 나서 공격을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결국은 이 다른 리그보다도 잉글랜드 중에서도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정배로 가시는 것들이 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풀럼의 승 보고 있고, 그리고 핸디까지는 보지 않고, 저는 이번 경기 울버햄튼 때문에 골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수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어, 언어보도 살짝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풀럼 승에 좋게 잡혔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셔도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팅엄 대 맨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노팅엄입니다. 지금 노팅엄 이 탈압박 구간에서 이 간격이 너무 좁아갖고 전방 압박 한 번에 루트가 좀 차단되는 좀 불안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맨유 같은 경우는 마운트나 푸냐의 압박 타이밍 너무 좋아서 중앙에서 빠른 역습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전환 속도라든지 압박 타이밍이라든지 패스의 질, 퀄리티 모두 맨유가 한 단계 위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 이렇게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버도
오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은 좀 터질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라리가입니다. 영국 갔다가 이제 또 스페인 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드리드 대 세비야인데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세컨볼 집중력 좋고 라인 유지력 모두 좋다. 세비야는 체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압박 대응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1마인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마인까지 보시면서 오버까지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ADBC. 이번에 또 네덜란드로 가야겠네요. 아, 네, 영상이 끊겼습니다. 아, 제가 하다가 영상이 끊겨서 다시 LADBC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면서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약스 대 헤렌벤 대 아약스입니다. 이 경기는 아약스의 이 라울모로 그다음에 압박 트리거가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헤렌벤 같은 경우는 빌드업 간격이 좁아서 전방 압박 한 번에 루트가 막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약스의 승, 아약스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언더까지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랑스 리그 기대하시는 분들 많죠. 파리 생제르맹 대 니스 대 파리 생제르맹이고, 지금 니스 같은 경우는 탈압박 구간에서 볼 간격이 좀 좁고 전방 압박 한 번에 루트가 끊긴다. 파리 생제르맹 하프라인 압박 후에 빠른 전환 그리고 세컨볼 곧바로 득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하다. 압박 완성도라든지 중앙 템포 유지력 모두.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승 보시면 될 것 같고 1마인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음, 어느 번은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리에 A 나폴리 대 꼬모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나폴리의 이 폴리타노의 돌파 그리고 데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가 템포를 너무 잘 가져가면서 꼬모를 압살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폴리의 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디 보지 않고 그다음에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토트넘 대 첼시 대 토트넘이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재미있을 것 같고 첼시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 후에 리커버리 속도가 좀 많이 늦다. 그리고 1, 2선 간격이 좀 자주 벌어진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 그다음에 히샬리종 빠른 세컨 점유로 템포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토트 아카데미에선 첼시의 승 얘기 드리면서 오버까지 의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리가입니다. 라리가의 소시에다 대 빌바오 대 소시에다입니다. 이 경기는 소시에다 같은 경우 중원 간격이 좁고 중앙 압박에 쉽게 막히면서 이 빌바오의 다양한 공격 루트에 막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빌바오의 승, 빌바오의 승 보면서 오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대 레버쿠젠 대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현재 이 경기는 이 뮌헨의 올리세가 이 레버쿠젠의 약점인 넓은 스리백 간격을 잘 공략하면서 음, 케인이라든지 고레츠카의 전환이 경기 템포를 좀 주도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마인 보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ADBC 브레다 대 고헤드 대 브레다고요. 이 경기는 고헤드의 이 마가렛의 이 전진 드리블 요게 아무래도 브레다의 약한 중원 수비를 어, 뚫으면서 오늘
고헤드 이글스가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은 1마인 잡힌 반대로 1프렌 잡힌 고헤드 이글스의 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까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AS 모나코 대 파리 FC, 파리 FC 대 AS 모나코고요. 이 경기는 파리 FC의 강점인 전방 압박, 어, 그리고 이 리커버리가 지금 최근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원에 공백이 반복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AS 모나코의 이 미나미노라든지 골로빈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 그리고 이 말로군의 침투 타이밍 이런 연계들이 파리 FC의 약해진 수비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 모나코의 승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더까지, 근데 언더까지, 언더의 AS 모나코 승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ADBD 페에노르 대 플랜담 대 페에노르트. 이 경기는 플랜담 수비 간격이 붕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중거리 실점 위험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페노르트 같은 경우는 황인범이라든지 하지무사의 중거리 시도, 이 경기 흐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1마인 잡히면 너무 좋은데 2마인이라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고 페노르트의 승 보시면서 이 경기는 그냥 가장 안정적으로 오버 의견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물스도 오늘 경기 꽤 많거든요. 보시면은 뉴욕시티 대 샬럿 대 뉴욕시티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뉴욕시티 승 보면서 오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리에 A, 이탈리아 리그고요. 크레모네 대 유벤투스 대 크레모네고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로카텔리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RDG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 때문에 탈압박이 완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유율이라든지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유벤투스가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의 승 보면서 살짝 크레모네가 골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언더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대 아스톤 빌라 대 리버풀입니다. 이 경기도 아무래도 이 샬라라든지 에카티케 중심으로 이 빠른 압박과 전진 공격으로 리버풀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르치의 창의적인 전환 패스 그리고 리버풀의 공격 템포가 아스톤 빌라를 오늘 압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승 가시면서 살짝 오버까지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을 때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의견을 드리면 좋은데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준비하고 있는 스터디방이 절실하게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떻게든 경기 잘 말씀드려서 그리고 스터디방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께 다양한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뭐 그냥 1마일 정도까지만 봐주시고 다른 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레알 마드리드 요새 사실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레알 마드리드 승 하나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ADBC 테스타 대 엑셀시오르 대 테스타고요. 이 경기는 저희가 좀 공부한 걸로는 이 엑셀시오르의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지금 현재 폼이 올라와서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텔스타 같은 경우는 이 풀백 간 커버링 미스가 좀 자주 연출되고 있고 라인을 계속해서 높게 잡고 있어서 불안한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 엑셀시오르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 리그 오세르 대 마르세유, 마르세유 대 오세르고 이 경기는 오세르의 이 좌측 윙백 복귀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좌측의 중앙이 계속 노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 이 그린우드의 침투 타이밍이라든지 호이비에르의 전환 패스가 전개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오늘 좋은 모습, 결정적인 한 방,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의 승 보면서 음,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오늘도 저녁에 따로 찍어 드릴 거고요. 음, 주말이지만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토토 아카데미 여러분들을 위해.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고요. 이 경기는 시카고가 현재 미드필더 라인이 후방에 좀 있다 보니까 공격 템포가 좀 단절되고 전방 연결이 늦거든요. 반대로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이 설리번이 하프 페이스에서 좀 템포도 잘 끌어올리고 경기 흐름도 조율하고 있어서요. 이 경기 과감하게 필라델피아 승 보면서 어, 네, 필라델피아 승 보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저희가 따로 찍어드릴 거고요. 다음 내슈빌 대 인터 마이애미 대 내슈빌. 이 경기는 음, 이 인터 마이애미의 세고비아가 방향 전환이라든지 타이밍 조절로 이 내슈빌의 압박을 좀 많이 흔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아레즈 같은 경우 그리고 후반 메시 투입까지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음, 인터 마이애미에게 저희가 조금 높은 의견을 주면서 인터 마이애미 승, 내슈빌의 패 이렇게 보고 있고 오버 이것도 같이 오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넘기고요. 포틀랜드, 포틀랜드 대 샌디에고 대 포틀랜드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가 지금 풀백이 좀 과도하게 전진해 있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드레이어라든지 바즈케즈 이런 선수들이 지금 타이밍이 좀 완성이 됐다. 거기에 역습이 리그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틀랜드가 오늘 쉽게 오늘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디에고의 드레이어랑 바즈케즈의 역습으로 이번 경기 저희는 샌디에고의 승 보고 있고요. 동그라미 두 개, 거기에 이 경기도 오버. 미국 경기가 아무래도 점수가 시원시원하게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버 의견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대 댈러스고, 댈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코너킥 수비 시 존 디펜스 간격이 너무 넓어서 자꾸 계속 마크를 좀 잘 못하고 있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 화이트 중심의 세트피스 루트가 너무 정교하고 세컨볼 대처도 너무 빠르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후반 세트피스 한 번이 경기의 방향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밴쿠버의 승, 밴쿠버의 승 가져가면서 이번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A 따로 말씀드릴 거고, 네, 내일 2시 전까지, 내일 오전 경기까지 전부 다 커버해 드렸습니다. 저희 정말 토토 아카데미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알아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영상 커버하는 시점이 경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 고려하셔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방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토 아카데미의 김조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